치유 영성 리더십에 대한 전제를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게 의미가 뭐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리더가 치유 영성 리더십을 거하려면 최소한도 그 사람은 그린밈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깨어나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고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치유 영성 리더십을 그 대표가 그린 정신, 녹색 밈을 갖다가 자기가 의식이 깨어났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조직을 갖다가 그렇게 단박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진짜 적용하려면 리더는 어떻게 해서 우선은 충분히 왜 우리 조직이 그게 기업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어떤 공공기업인 경우에는 그건 뭐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린과 뭐 완전히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쉽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기업을 포함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다, 어떤 공공봉사나 이런 거에 관련되는 이런 조직에서야 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런 걸 하면 되게 그건 쉬운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린적인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이 RBO적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그런 디지털 환경, 21세기 환경 그걸 고려하면서 업무 자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는데 정신과 의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의식에. 근데 그것은 이제 충분히 그린적인 소통과 공감이 형성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치유 변형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치유 변형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치유 변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때요? 최소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거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를 따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식의 그건 안 된다는 건 너무 뭐 상식 이하로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그런 소통과 공감이죠. 21세기의 대부분의 조직에 실제 진짜 21세기적이라면 리더십이 어때요? 소통, 공감, 참여 이걸 갖다가 어떤 조직에서든지 21세기적으로 진짜 그 조직을 갖다가 이끌고 그렇게 경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 같은 거, 유대 같은 거, 또 연대의식, 참여의식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도록 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전문가들에 통해서 의식이 열리게 하는 어떤 세미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이 깨어나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21세기는 수평이란 말을 쓰지만 수평적인 그런 시대가 진정 수평적인 소통과 공감대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성원 전체가 깨닫는 마음이라고 깨어있는 마음 이청밈의 그 통합적인 시각이나 사고의식으로 변화하라는 이거는 구성원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 뭐지 건강한 비오지로 해야 되니 블루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21세기 왔지만 우리가 디지털 블루의 문제점을 내가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 블루도 건강한 블루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규범과 이런 것들이란 게 건강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오렌지도 마찬가지죠. 오렌지 자체가 벌써 이게 레드나 또 불건강한 오렌지나 불건강한 블루나 레드의 리더나 그걸 불건강하게 오렌지를 갖다가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책략을 써가지고 하게 하는 이런 게 없는 거라면 자연히 건강한 오렌지 이걸 구하는 것은 리더가 그렇게 변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당연히 그걸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린 의식으로 이청밈으로 그걸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이나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 이것은 기업이나 아니면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그거는 치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전문가가 하는 거고 치유자는 의식에 대한 문제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진단하고 평가하는 건 그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날 와서 21세기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성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게 메타 홀론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메타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 21세기 리더십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자체 21세기의 메타라는 것은 21세기 리더십에서 뭐 지혜 리더십이다, 우리가 현재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거 갖다 슈퍼 리더십이다, 자기 리더십이다. 그럼 이런 다른 리더십, 메타 리더십이라는 건 이런 21세기 전 리더십들이 갖는 이걸 갖다가 모두 이게 다 기본적으로 영성 리더십이 이걸 내포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영성적인 관점, 그 관점에서 이게 올바른 그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메타적으로. 그 다음에 홀론이라는 건 이게 우리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과학의 기본 개념인 홀론 홀라키 개념을 이 세상에 홀론 홀라키가 이 우주에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도
전부 다 혼론홀락이라 이게 뭐냐 이게 유기체라면 유기체. 어떤 생체 유기체란 건 기능적으로는 더 중요한 예를 들면 브레인이다 뇌다 하면 어때요? 유기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상위적인 거예요. 상위적. 그렇지만 뇌가 유기체의 상위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능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체란 건 전부 다 모든 유기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가기 위해서는 유기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이 구성 부분이 다 하나의 일체가 된 그걸로서 서로가 상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도동하고 하는 이런 유기체로서의 그런 기능이 없으면 유기체가 존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는 기본적으로 본론적인 자연적으로 기능적으로만 우리가 더 상위적인 기능을 갖고 하위적인 기능을 가하지만 전체는 실제 평등한 거래요. 그러니까 혼론적이라고 할 땐 소통이고 평등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게 중요시하는 거 왜냐하면 이래야만 유기체가 건강하니까 이게 21세의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영성 리더십은 메타 혼론 리더십이다 이렇게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메타 혼론적이란 말이에요. 진정하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슈퍼 리더십 또는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마음챙김 리더십 뭐 당연히 이건 여기 들어가는 거지만 슈퍼와 또 자기 리더십 오늘날에서는 이것이 모든 구성원 스스로가 어때요? 구성원 스스로가 치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깨어나야지만 제대로 이 자기 리더십을 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셀프 리더십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 조직을 갖다가 조직의 목표나 그 비전을 구현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걸로 할 수 있느냐. 그럼 본인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사실 자기 리더십, 슈퍼 리더십은 중간 리더들이나 구성원들한테 다 그런 걸 갖다가 스스로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그의 바탕은 자기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란 게 우리가 지금 21세기 리더십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다 내포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리더십에서 이게 뭐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거 하더라도 건강하게 되면 어때요? 모든 밑에 밈이 다 필요한 거라게. 레드밈을 건강하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조직을 위해서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몰입하는 그런 의식은 레드밈의 힘에서 나오는 거라요. 또 그린밈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평등, 소통, 자율적인 이런 것들 그린밈 정신이지. 또 오렌지는 어때요? 오렌지는 지금 이게 어떤 시대예요? 아주 초고도 과학기술, 정보, AI 중심의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렌지 정신이라는 것은 조직이, 기업이든 어디든 그 자기의 직책과 직능과 거기에 맞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다가 이게 하루하루 변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걸 자기가 모를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그 조직에 자기가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편성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정보화 시대의 첨단의 기술, 그게 또 하루하루 변하는 AI 중심으로 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보, 지식, 그걸 갖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했듯이 이런 최신의 정보나 지식 활용할 능력. 오렌지 밈이 필요한 건 신지식인 정신이 신지식인. 21세기에 신지식이라는 건 모든 게 창의적이에요, 창의적. 그 다음에 최적. 창의적이지. 왜 창의적이 되냐? 오늘날 지식 자체는 어때요? 온라인, 인터넷, 뭐 이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AI가 다 주도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활용. 이거를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창의적으로 한다는 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해를 구하기 위한 창의적인 그런 정신을 가져야만 이런 신지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오렌지 밈은 신지식인 정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정신이 오렌지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렌지, 그린, 레드 다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21세기에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고 이 스마트화하고 AI 유비크 이게 내가 옛날에 구조공학, 시스템공학 교수할 때 내가 하는 연구가 여기 있는 것들이야. 모든 걸 최적화하고 reliability, risk, optimization 이게 내가 하는 시스템 툴이었어요. 이게 21세기가 되니까 더욱더 중요한 거지. 그럼 이 치유 영성 리더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것은 이미 내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갖다 다시 여러분이 되새겨 보도록 해요. 치유와 영성 리더십에 대한 거는 이론과 실제를 통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도구상자라는 것은 이런 리더십을 적용하는 중요한 건 이건 메타 리더십이에요. 메타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리더십 같이 구체적인 어떤 툴박스 또는 그 매뉴얼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메타 리더십으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갖다가 적용하고 어떻게 조직을 갖다가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떤 구체적인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치유 영성 리더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의 깨어있는 마음 챙김, 각성, 자각적, 성찰, 통찰적, 통전적 양자 사고가 필수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깨어있는 마음 챙김, 각성, 자각적 의식이죠. 이게 다 이청밈이 가져야 되는 요건 아닙니까? 요건. 리더가 그린밈 정신으로 깨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리더 스스로가 이제 이청 의식으로 가기 위한 거는 리더가 자기가 진정한 존재적 삶에 대해서 깨우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마음 챙김이나 수련이나 이런 걸 진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를 하고 의식의 성장 변화, 가치명 의식의 성장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불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어떤 조직의 리더든지 이걸 다 깨우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 해라는 게 이게 시만이 열린다는 얘기, 시만. 이게 우리가 통속적인 말로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 다음에 전통지혜. 이게 대한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시만이 열린다는 얘기, 시만이. 이게 이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 이런 공부를 하겠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우치게 해오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걸 공부하고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가 이게 뭐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의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거에 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게. 시만이 열리지. 그럼 뭐 이게 열리면서 점점 더 어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게 뭐예요? 호난. 혼에 되게 이게 완전 인간이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게 되는 그것이 생기는 게 이게 신의 단계예요. 이게. 호난이라 그래요. 혼에.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게 그 할 수 이거 하고 그리고 실천, 수련, 수행. 이게 실제로 행함으로서는 아니는 게 이게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몸. 신안이 열린다. 몸으로 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몸 수련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 몸 수련. 몸 수련과 물론 이건 행동이죠. 실제 행위로서 행동이죠. 행동. 실천을 통해서 이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리더든지 그 리더가 깨어났다면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알고서 깨어서 항상 공부하고 알고 깨우치고 그렇게 하는 그 의식만 가지면 이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청의식이 돼버린다. 이청의식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그럼 자기의 구성원들도 처음부터 이청의식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레드와 블루와 오렌지의 지금 아직도 불건강한 이런 상태가 뭐냐, 그게 건강한 게 뭐냐 하는 걸 갖다가 깨우치게 하면서 그린 정신에, 그러니까 쉽게 앞에서 얘기한 소유적인, 우리가 소유에 우리가 중독되고 그하다 보니까 다 고통스럽고 하다는 건 우리가 이 전통 지혜에서 누구나 다 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 소유적인 삶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 존재적인 삶으로, 소유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무소유, 그걸 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출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합적인 거는 뭐 오늘날 캔일보의 통합 사상, 통합 이론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하고 있는 거고 그한 거지만, 캔일보에 대한 것도 캔일보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통합 5가지 수준의 온 수준과 온 분면 또는 온 라인, 여러 가지 계통이죠. 인간 의식에. 또는 온 상태.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밈의 상태, 병리적인, 장애적인 상태, 이걸 얘기하겠죠. 유형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진 기질, 성격, 뭐 할 것 같은 유형.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자체가 어느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그걸 안다는 게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6가지 필요 조건, 뭐 5가지, 이거 다 이제 80년대식 기업에 또는 어떤 조직에, 갈등이 있는 조직의 컨설팅, 상담하면서 그런 조직에서의 가치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가치밈이 변화하는 것은 그 가치밈의 진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그렇게 조직이 변화하도록 하는 것은 그 조직에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이거예요. 근데 백호화는 그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특히나 이제 블루밈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게 많죠. 그런 이념이나 또 이런 것 자체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걸 갖다가, 또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린 정신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거, 그 자체는 실제 그린 정신이 아니고 그린 의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지만 하여튼 뭐 조직의 변화에 대한 어떤 경로와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치유영성 리더십이 초래하는 변화의 위력이다. 이 얘기는 치유영성 리더십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선은 리더가 깨어나야 된다. 그린으로. 그린으로 깨어난 리더가 그 다음에 치유자를 또는 그 조직을 갖다가 이 개혁하고 하기 위해서 조직의 경영, 관리,
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고 의식의 변화는 치유자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걸 그걸 적용할 때 변화의 위력이 생긴다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앞에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조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앞으로 이건 뭐냐면 지금 치유 영성 리더십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과제예요. 과제이고 방향이에요. 이걸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전제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런 리더십을 적용하는 어떤 조직이든지 기업의 조직이든지 사회적 기업이든지 어떤 공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런 데서 리더가 깨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혁신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조직의 리더가 치유 영성 리더십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과 그걸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자기의 조직을 그렇게 치유 영성 리더십에 의해서 그 조직을 이끌려면은 치유 변화가 불가피한 거고 또 기존의 조직이나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의 그걸 이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고 타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일반 지침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내 텍스트 뒤에 있는데 이거 얘기했지만 이게 자체가 어때요? 메타 리더십이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례라는 게 무의미한 것이 어떤 조직이든지 이 같은 조직이라도 어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느냐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본 의식이에요. 의식.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의 유기체적인 시스템적인 본론적인 조직으로서의 운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 이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에 의해서 자기 치유와 지속적인 보다 심화된 마음 챙김 명상수련을 통해 깨어있는 각성 자각의식, 탈자동화, 탈동일시, 탈중심화. 이게 마음챙김의 기저의 의식이죠. 의식과 체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마음챙김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진정한 우리가 올바른 마음챙김, 그런 의식, 수련,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는 치유자란 말이에요. 치유자. 치유자도 이 명상 치유의 전문가들이 명상. 그 사람들이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 이게. 그런 걸 거치지 않고서 하면 겉으로는 이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음 챙김은 잘못하면 점점 더 오히려 에고를 더 강화시킨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아를 잘못 거하면. 실제로 오렌지 밈적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서양적인 걸로 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단계예요. 행동적으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건전한 에고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숙한 에고가. 그렇지만 존재적인 삶으로 오면 진짜 진정한 마음 챙김으로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걸 자기가 주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음챙김하고 다른 것은 마음챙김이 갖는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챙김이 갖는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냐면 단순한 마음챙김 이것이 갖는 위험에서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초자각적인 이게 우리가 다 하고는 다르게 메타는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거지만 이건 초자각이에요. 초자각. 메타자각하고 다른 게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타자각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건 뭐냐면 이게 모든 우리가 내외의 모든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의식의 장애죠. 모든 번뇌 장애는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의식적으로. 뇌에 우리가 뇌에 우리가 각인되는 의식이에요. 오구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주시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이거는. 무의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 마음챙김에서는 의도적으로 인텐셔널하게 알아차리고 그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깨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보면은 사라질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주시의식인데 각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모든 것의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모든 게 아집 법집이다 해가지고 이걸로서 탐진치 번뇌가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가 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정도까지는 이게 제대로 깨어있으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거라 이게.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뭐라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공하다는 거, 온 개공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서 이거 자체를 갖다가 확철하게 그런 이걸 통찰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 때 그냥 이게 일어나는 거 보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자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알고 깨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면 안 된다. 각관.
이미 아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이건 하나의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 공상이라고 공상. 이게 공이 똑같다며 공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다 진짜 그냥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제대로 깨어 있으면 안 되지만 마음 챙기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홀로그램 공상이고 그 모든 게 또 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탁 주시해서 이게 뭐라는 걸 딱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주시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이것이 뭐예요? 같은 것이 그냥 마음 챙긴 것이 조건화가 되면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챙김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어떤 조건화가 되면 그게 딱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마음 챙기면 그 순간 사라지지만 조건화가 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가면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못 알아보는 건 뭐냐면 칼마적인 거. 칼마적인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칼마는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고 다 칼마와 연관되는 거지. 뭔가 직접적인 거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진지와 딱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전혀 그 대상 하에 같은 거 하면 팍 뒤집히는 게 있다. 이게. 칼마적인 건 또 꿈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딱 일어났을 때 그게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도록 이렇게 태어나도 그게 칼마라는 걸, 그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걸 이걸 갖다가 확철하게 깨워서 딱 관하는, 주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 이 칼마는 또 뭐냐면 그런 보통 자기가 아는 칼마 말고도 이게 어떤 조건화되었을 때 전혀 없던 어떤 그것이 탁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것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챙김이 물론 제대로 마음 챙김을 하면은 보통 이 수준, 그가 무의식에 의해 생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속 하면 물론 그걸 제대로 그 뭐예요. 마음 챙김 할 때 뭘 하고 있어요? 탈동일시, 탈자동화, 탈중심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의식을 갖고서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갖고 하면 그게 마음 챙김 제대로 그거 하겠지. 근데 그것 자체가 되는 게 여기까지는 된다 이게. 그걸 안 하고서 그거 하면 마음 챙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초자각적인 주시의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모든 칼마, 자기가 성장 과정에 형성된 어감무의식, 그림자 이런 것들 아닌 그런 상흔 이렇게 아닌 거면서 근본적인 칼마와 연관되는 것까지 다 자기가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게 주시적으로 알아차리는 모든 데서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수행을 그 하면은 마음 챙김에서 우리가 잘못 마음 챙김을 하면은 빠지기 쉬운 그런 데서 이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통찰적인 각관을 통한 그래서 초자각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 주시자는 우리 아레아식의 바탕인 자성 이게 주시자란 말이에요. 이게 주시자. 이게 유식으로 해야 하면 아말라식.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만 모든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데서 우리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고 그걸 넘어서고 점차로 우리가 이런 번뇌 망상이나 칼마로부터 칼마는 해체되고 소멸되고 진짜 이걸 마음 챙김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냐. 칼마의 해체 소멸이나 지금 서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음 챙김 가지고는 그거는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감 무의식이나 그림자에 대한 거 그걸로 해서 일어나는 이걸 갖다 제대로 마음 챙김하면 그건 마음 챙김에 의해서 그 할 수가 있겠지. 그것도 제대로 할 때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진짜 제대로 탈동일시 모든 일이라는 걸 대상화하고 탈중심화하고 진짜 그냥 수용하고. 근본 카르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겪는 트라우마나 상흔에 의해서 생기는 카르마가 아닌 이제 가지고 오는 근본 카르마는 전생이나 그 영혼의 과제로서 이번 삶에서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가지고 온 건지. 칼마는 칼마의 대상 아닌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정신심리적 장애가 있다 이거예요. 불안, 우울, 뭐 강박뿐이 아니라 모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조건화가 되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라시겠어요. 어감 무의식 수준이에요. 그거는 또 그것도 뿌리로 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칼마하고 연결되죠. 내가 여기서 칼마라고 하는 건 그거 말고 특정한 대상하고 완전히 그 대상하고만 그 대상하고만 하면 완전 뭐 이성도 읽고 뭐 보통 사람도 다리가 확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게 관계되면 그게 칼마예요. 그거하고 또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대상 아닌 거하고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냐? 그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게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체를 다 대상에서 볼 때 그거는 칼마란 말이에요. 칼마. 그 나쁜 방식에 확 화를 내서 뒤집어지거나 뭐 싸우는 거 말고도 뭐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이 사람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하는 비이성적인 이 사람 되게 좋을 일이 없는데 이 사람 굉장히 좋아. 이런 것도 카르마적인. 칼마지. 그 사람과의 선업 칼마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행 단계에서 와서 자유로워지는 진짜 진정한 의미로서 자기가 내려놓고 싶은 그건 이게 완전히 정화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혀 안 일어나고 쫙 이런 상태. 그럼 뭐 자기가 완전히 구경가게 가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지보살의 단계 이상으로 쭉 가가지고 그 위에까지 가면은 뭐 그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그거하고 동일시하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뒤집어지고 뭐하고 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가고 반복되고 이러지는 않는 벗어나는 치유 영성 리더십이 어떻게 리더가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지침 이런 거에 대한 건 내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거에서 우리가 세 개의 주체가 있어요. 구성원, 리더, 치유자. 이 세 개가 주체예요. 치유자는 의식의 변화성.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일,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의 경영 관리나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땐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치유자가 역할을 했는 거예요. 치유자와 리더, 그 조직에. 리더 스스로도 치유자의 도움으로서 자기 치유에서 그게 의식이 그어야 되고 또 그 치유자들을 갖다 자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게 큰 조직이든 적은 조직이든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그게 있대. 그건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수련시키냐는 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안다 이거예요. 다양한 기법과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이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현재 자기들이 지금 RBO에 불경한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린 정신이 생기게 나오면 그 그린 정신이 생겨 그린 정신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린 정신이 깨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게. 전문가인 치유 전문가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스스로 하도록. 근데 자기들끼리 하면 자기들끼리 워크샵하고 자기들이 그하고 저하고 이런 모임과 그걸 다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게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더십의 중요한 건 이 리더십은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거예요. 스스로 참여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의식 이것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끌고 가는 식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 중심의 그런 문제를 갖다가 구성원들이 스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성원 중심의 자기 슈퍼 비전, 진성, 소통, 창조, 이거 모든 게 지금 21세기 리더십들은 이거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다. 이건 메타 리더십이니까. 영성 리더십은 이 모든 것에 그걸 갖다 다 내포하는 거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이런 거 진짜 이게 무엇이냐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스스로 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한다는 게 아니죠. 그걸 갖다 가이드하고 하는 것은 치유자와 전문가들의 가이드에 의해서 교육이나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되겠지. 여기 뭐가 있으니까 전부 다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걸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그 할 수 있게 이끄는 거라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치유와 영성의 도구상자라는 것 자체는 마음 챙김하고 그다음 나선 동력학 기반이라 이것이 필수적이라 해요. 마음챙김. 이 기반한 통합치유 변형 리더십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치유와 영성 리더십.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리더십으로 적용되는 거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지. 이 자체는 치유와 변형. 그것이 바로 영성 리더십이고 치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마음 챙김. 그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인 거.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건 딥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심층 딥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베코아는 20세기 그때 미국식 그런 걸로서 이걸 해석해가지고 또 베코아는 치유에 대한 걸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치유가 아니고 변형, 변화. 그건 뭐냐면 그 조직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향해서 가치밈들이 위의 가치밈으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탈락되니까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베코안이 썼던 리더십만 해도 뭐냐.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같은 스파이럴 안에 있으면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깨어나게 유도하면서 가는 그거라 이거예요. 도구상자라는 것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스스로가 이게 변해가도록 치유가 되면서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거죠. 책이나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은 베코안식 80년대 미국식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사실은 어려운 지점일 것 같은데요. 응? 그 두 가지 그 차이가 리더십이라는 조직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슈퍼 리더, 요즘 오늘날 리더십 패러다임에 슈퍼 리더십이나 자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네. 현녀 리더십 이런 게 다 이제 끌고 가는 그 시대 지난 20세기 그 리더십하고는 다르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이 지혜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발적인 참여 정신,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 유도하는 그 차이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내 책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가 다 나와 있어요. 최근에 알게 된 이집트의 세켐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리더십이 세켐 공동체거든요. 가장 현대에서 되게 발전된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과들을 얘기해서 이 자발적 참여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발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내가 앞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지? 이게 아주 현실적인 건 아니다 하는 얘기다. 네. 이건 앞으로 가야 할 과제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좀 RBO에 다 이 불공정한 수준에도 갇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리게 하는 그런 방편을 써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여러 방편적인 것들을 한 게 내 리더십 책 5장 뒤에 봤더니 다 그거 써놨지 말고 다 키워드로 그게 다 방편이에요, 방편.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거란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게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제 치유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돼야 되고, 이거는 리더가 하는 게, 리더는 할 수가 없어. 리더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치유자라서 돼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치유 기법들 있잖아. 그거 적용하기 이전 단계의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치유법들 알고 하는 거 그건 여기서는 무력한 거야. 치유자라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모색해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말이에요. 삶이 진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는 거에서 깨우치고 나면은 지금까지 그게 물들어 있고 젖어 있는 그거에서 당장 내일이면 탁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몸 수련 또 공부. 뇌하고 관계되는 뇌인지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면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맹신하고 확신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거 아는 거하고 자기가 몸 수련을 하면서 얘기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알고 이렇게 변화를 스스로가 느끼고 깨우치게 하는 것을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해줘요. 여러분이 솔루션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치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기법의 전문가들이야. 여기 그거는 이 거적용 전 단계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가치밈이 어디에 딱 갇혀가지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곤 싶다 이게 뭐 unhealthy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곤 싶은데 how to 지금까지 하던 관습, 습관, 습기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혼의 치유예요. 혼의 치유. 혼의 치유는 뭐냐면 혼의 치유는 혼이란 게 존재적인 자아란 말이에요. 존재적인. 모든 게 자아와 자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에 대한 어떤 동일시를 갖는 게 자아의식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이거의 존재적 자아에 대한 걸 갖다가 자기가 깨우치고 그러면서 이걸 치유하는 것이 이 치유 쪽으로 가면 의외로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아는 sophisticated 기법들이 아니라고. 몸에 대한 치유, 명상, 기공 이런 걸 하면서 몸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생활 패턴을 변화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하고 그러면서 인지적으로 내가 이렇다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깨우치게 아까 신해 행정의 해에 대한 거예요. 인지적으로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미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그걸 갖다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요 하는 걸 갖다가 당신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다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그 하는 거에 대한 당신 스스로에 대한 것도 나도 그렇다. 그럼 자기를 성찰해보면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알고 있는 게 없구나. 그럼 내가 확신을 갖고 어릴 때 또는 자기가 성장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분노, 화, 원, 한, 막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 하는 걸 깨우치게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의 치유에서는 그래야 그런 뭐 인지적인 거하고 자기에 대한 것 전부 다 이거 자체가 부정적인 혼이 위축이 되는 거니까 위축이 된 혼을 갖다 바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혼의 위축을 갖다가 살아나게 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이게 존재적인 자기에 대한 자애. 이게 뇌가 또 이렇게 하는 게 뇌라는 게 여러분 알지만 항상 뇌는 리얼과 버추얼 구분도 없고 뇌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축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잖아. 대상에 투사하는 사람들 말고 자기에 대해서 이게 내 탓이야. 내가 뭐냐. 내가 어릴 때부터 뭐냐. 이게 아니고 이게 자기 자애적인 그 만트라를 갖다가 염성을 계속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 인계점에 탁 하면 뇌는 그런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가소성,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게 점점 쇠퇴되면서 에너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또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게 혼의 치에서 뇌에 대한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인지, 자기 자애. 이 모든 게, 그런 만트라, 염성, 그 어드밴스된 그거는 오히려 그게 방편적이야.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가 더 문제구나 해서 그걸 여러분 방편적으로 치유시켜주는 건 그거하고 실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하게는 그거라 이거예요. 그거. 처음에 여러분이 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혼의 치유에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거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위축된 혼기가 살아나면서 신명과 삶과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살아나면 이게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쉬워. 그 다음에 자기 있는 조직이나 기업에서 뭐야 하면서 야 뭐 어떤 워크숍 한다 쇼 한다면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가지. 그래서 여기 지금 했잖아. 마음 챙긴 교육, 훈련, 수련이나 기본 교양, 자기개발, 독서, 소설 이런 여건 문화를 조성하는 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어때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인문 전문 분야에 대한 거라든지 뭐 독서회,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또 공유하고 소통하는 건데 핵심 교양 도서라든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일상 속의 마음 챙김 순위의 영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의식의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갖다가 제공하도록 그거 했을 때 말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거라 이겁니다. 여기 하는 루틴한 얘기예요. 다 워크숍, 세미나, 초청, 강좌, 전문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식으로 하면 리더가 당신들은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면 억지로 가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식이 변하나요? 하라니까 하는 거고 백호안식 그거예요. 하라니까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때? 도태되니까 가서 참여하고 가서 그거 졸더라도 하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뭐 마음챙 기반 기공, 요가, 명상, 참선 이게 자체라는 게 전부 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라며 동호회, 운동, 게임, 요가, 기공, 스터디 모임, 이 공간 시설 이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 여건 내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하도록 하는 건 치유자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 구성원이 하는 거예요. 세 주체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치유 영성 리더십의 운용에 적용에 묘수 있잖아요. 오묘하다는 묘수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방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툴박스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보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안다 이건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루틴한 것들이지만 루틴한 걸 그 전에는 어때요? 리더가 참여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게 하나의 그 툴박스로서 도구로서의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제시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걸 제시하는 것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또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그 추구하는 목표나 비전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적용하는 그게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 중에 대부분은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건데 자발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리드가 해야 되고 또 치유자가 또 그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의식의 전환 한마디로 말해서 그린 정신이 발현하기 위한 비오지 건강한 비오지를 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치유자의 사명인 것이죠. 현재 구성원들의 수준이 이 한 스텝이나 2분의 1 스텝 앞선 그에 때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알도록 여러분이 깨우치게 유도하고 거기에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에서 아까 내가 방편적으로 얘기한 게 몸수련을 한다든지 인지, 자각, 만트라 이런 것이 하나의 본적으로 그런 거에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오렌지적인 걸 그건 여러분의 그건 아니에요. 오렌지의 그건 리더가 해야 될 거지. 리더가 거기에 구성원들한테 이 시대에 맞는 오렌지 정신, 이 디지털 시대, AI 가상세계 중심에 이런 시대에 맞는 그걸 갖다가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의 ILP, IHLP, 통합생활 치유 수련 교육 실천하기 위한 여건 환경 조성과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게 여러분이 할 거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그럼 이 사상안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치유 공부 수련이죠. 이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기회와 열린 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신해 행정할 때 해당하는 거죠. 뇌 신체 건강 이게 또 얘기했잖아요. 뇌에 대한 거, 신체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또 이 뭐 사회적인 건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밈, 이 상상하는 건강한 밈 문화, 오늘 디지털 밈 시대지만 이런 것들이란 게 이제 방편적으로 필요한 그런 거라 이거예요. 오늘은 이 치유 영성 리더십이 진짜 갖는 의미와 또 그것이 앞으로 이게 우리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과제인 거나 마찬가지라 이건데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극소수는 그린이나 그 외에 그 있겠지만 우리 인류를 지금 완전히 발목을 확 잡고 있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저주, 레드와 블루의 저주를 가진 통치자, 가진 자 그거라는 게 뭐 당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 전 세계 다 따져봐도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더구나 이 디지털 시대에 공룡들, 구루들, 군산 복합체들, 카르텔들이 전 세계를 갖다 보이지 않게 다
딱 그하고 있고 그게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게 딱 잡혀 있단 말이야. 은헬시하다는 그게. 거의 7, 80%는 전부 다 어떤 조직에 속해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라는 게 아직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치유와 영성 리더십을 그 리더가 세계 주체에 대해서 구성원과 치유자와 리더가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전 지구를 다 뒤져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게라도 10%라도 1%라도 100개 기업 중에 100개 조직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겠어요? 없다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한테 오늘 제시한 거는 앞으로 인류가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인류가 의식이나 영적으로 성장, 진화하려면은 글로 가도록 하는 그런 과제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평소에 얘기하지만 우리 인류가 결국은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으려면 인류의 대다수가 최소한도 기본적인 거라도 명상, 아니면 학교 다닐 때부터 호흡 명상이라든지 지금 아까 얘기한 마음 챙김에 대해서 뭐 어떤 높은 수준에서 마음 챙김의 한계를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지금 현재 가하고 있는 마음 챙김이라도 제대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할 수 있는 이런 문명, 이것이 지금 기초과학기술 문명이 같이 올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를 그쪽으로 이렇게 깨어나도록 선단에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